자, 두 번째는 우리 AWE 다음에 SO죠. 그래서 내가 목표와 삶의 가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즉 영어로는 Specify Objective Value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제가 한 10가지 정도 삶의 목표 영역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관계, 두 번째는 가족 이외의 사회적 관계, 친구, 이웃,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사회적 관계일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조금 더 가까운 연인이나 배우자이죠. 자, 여기서 배우자는 가족이지만 조금 더 친밀한 1대1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자, 네 번째, 교육이나 훈련.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것을 배우고 싶다, 아니면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싶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목표 영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용이나 진로죠. 자, 여섯 번째는 취미, 여가 영역입니다. 자, 일곱 번째는 자원봉사나 자선사업 영역이고, 자, 여덟 번째는 신체적인 건강의 문제 영역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영성, 종교 이런 부분의 영역이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정신건강의 영역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영역을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삶에서 아마도 어떤 영역들은 내가 굉장히 많은 가치를 두고 그리고 내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고 있고요. 어떤 영역은 잘 생각해보지 않은 영역도 있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새 내가 좀 우울해, 요새 내가 좀 화가 많이 나, 요새 내가 좀 불안해, 그랬을 때는 아마도 감정이 여러분의 삶의 영역 중에 어떤 부분을 잘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그 영역들에서 굉장히 중요시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목표 영역을 내가 잘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가족 관계를 생각해라 그러면 어려울 수 있어서 몇 가지 관련 질문들을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내가 생각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질문은 내가 어떤 형제가 되고 싶냐, 아니면 어떤 자녀가 되고 싶은가,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가족 관계에서 이루고 싶은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생각해 보는 거죠. 저 자신도 제 삶의 목표 영역을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제가 교육하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연구하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걸 알았고 동시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정작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좀 불안한 경우도 있었고요. 때로는 슬픈 마음이 드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현실적인 것 때문에 할 수 없어 라고 내가 그냥 놔두고 살아왔는데 이렇게 삶의 목표를 한번 되짚어 보니까 진짜 그런가? 혹시 내가 어떤 시간을 좀 할애하던 거를 좀 줄여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더 내가 할애할 수는 없을까? 어떤 내가 선택의 어떤 기회가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고 스스로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을 때 저 스스로도 굉장히 뿌듯하고 즐겁고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영역들이 이렇게 좀 빠져 있나 아니면 좀 어그러져 있나 치중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제공한 슬라이드에는 여러 가지 관련 질문들을 소개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꼼꼼히 살펴보고 스스로의 삶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삶의 목표 영역을 가지고 나의 목적과 가치를 파악해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예고요. 그런데 파악하는 방법 이외에도 사실은 더 강력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감정을 통해서 내 목적과 가치를 한번 구체화해 보는 겁니다. 자, 감정은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전달해 줍니다. 감정에 귀 기울여서 감정이 전하는 가치를 찾는 연습을 하면 감정을 보듬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목적과 가치를 구체화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의 삶에서 감정적으로 좀 힘든 게 있다면 아마도 그 감정이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어떤 가치나 목적을 제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감정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그 안에는 인지적인 평가가 들어있는데 그 평가 중에는 왜곡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슬픔, 불안, 죄책감 이러한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생각들 안에는 평가가 있는데 나는 완벽해야만 한다. 그럼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 강의를 여러분 앞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찍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된다. 나는 완벽히 이것을 잘 해내야만 한다고 하면 얼마나 제가 불안하겠습니까? 그죠? 혹은 내 미래는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슬플 거예요. 불안할 거고요. 자, 그리고 세상은 나를 옳거나 혹은 틀리다 아니면 흑백으로 나를 판단할 것이다.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어떤 잘못된 일이 생기면 모두 내 탓이다. 그러면 굉장히 큰 죄책감, 슬픔, 불안함 이러한 마음들이 들 거예요. 그죠? 자, 이러한 평가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감정이 들며 감정이 내 마음에 들면 아, 슬프구나. 근데 그 안에 나는 완벽해야 되는구나. 완벽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인식하는 거죠. 자, 그 인식하는 과정이 되면 여러분의 전전두엽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전전두엽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 감정에 붙어 있는 이 평가가 정말 합리적인지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도움을 줍니다. 사실은 그 안에는 가치가 또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완벽하고 싶다. 완벽하고 싶은 거 왜 완벽하고 싶을까요? 내가 완벽하게 강의를 찍고 싶다라는 건 어떤 가치가 있냐면 내가 강의를 이렇게 완벽하게 잘 찍어서 강의를 보는 사람들이 강의에 대해서 평가를 잘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저의 바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바람은 사실은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성이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감정이 전하는 가치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치들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치들이 상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상충하는 가치들을 또 보는 기회를 얻게 돼요. 예전에는 상충하면 아예 몰라 이렇게 해버렸다면 이제는 내가 감정들이 여러 감정들이 있는데 그 안에는 정말 상충하는 가치들이 있구나. 그리고 때로는 그 가치들이 외부에서 나에게 주어진 가치인 것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가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지 못했다면 사실은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awesome에서 M과 E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move for excellence. 즉,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기, 행동하기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뇌를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전한 방법, 즉, 부작용이 없는 방법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어썸의 그 전략을 여러분의 삶에 실현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바로 여러분의 뇌가 건강하게 바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치, 목적을 한번 파악을 했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내 삶에서 정말 내 와이프가 중요해. 내 삶에서 내 직장이 정말 중요해. 내 삶에서 나의 유능감을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해. 라는 가치를 내가 파악을 했다면 어떻게 하면 그 가치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요. 그것을 고민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실현하는 행동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제가 하나의 사례를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보죠. 자, 이분은 결혼 4년 차 정도 됐다고 합니다. 현재 자녀는 없어요. 인기 있는 학원 강사고요. 점차 일에 대해서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학부모랑 상담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학원 등록하라고 상담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학부모와 상담 전화를 해서 격려하는 일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한테는 무언가를 제안했을 때 남이 그걸 거절하는 일이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꽤 있는 상태인 거죠. 자신을 키워준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지난 1년간 우울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울한 게 어떤 거냐 물어봤더니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싶다. 그리고 학원 출근 시간이 예전에는 9시면 학원에 가서 학원 준비도 하고 뭐 싫지만 학부모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12시쯤에 겨우 도착해가지고 수업 준비도 거의 못하고 수업에 들어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랑 상담하는 전화는 거의 안 하는 거죠. 자,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최근에 돌아가신 친할머니 때문에 내 우울 증상이 재발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에게 이제 제가 부탁을 하나 했어요. 일주일을 이렇게 보고요. 활동들을 한번 이렇게 적어가지고 와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얘기하기로는 내가 12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겨우겨우 학원에 갑니다라고 했지만 어떤 날은 한 10시, 뭐 9시 반 이렇게 간 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날은 무엇을 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날은 좀 일찍 가서 수업 준비를 좀 했고 그리고 좀 싫지만 학부모님 상담도 한 두세 통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날은 기분이 좀 어땠냐 물어봤는데 그날은 기분이 좋았어요. 오히려 학원에 늦게 간 날은 기분이 하루 종일 굉장히 찌뿌둥하고 안 좋고 좀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이날은 좀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분에게 기분을 좋게 했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수업 준비한 거가 나는 굉장히 나를 기분 좋게 한다 그래요. 즉 이 사람한테는 그 유능감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예요. 그래서 수업 준비를 할 때 학생들에게 내가 뭔가 준비되어 있고 그것을 잘 전달했을 때 자존감이 좀 늘어나고요. 유능감이 증가하고 그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유능감이라는 게 이분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군요. 라는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분의 어떤 가치 중에 하나가 나 유능감이잖아요. 유능감을 늘려줄 수 있는 활동들을 한번 같이 찾아봤어요. 예를 들면 유능감을 늘려줄 수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학원에 일찍 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학원에 일찍 오는 거.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자기 학원에서 전문성을 위해서 어디 가서 자료를 준비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또 유능감을 증가시켜 준다고 해서 뭐 서점에 가거나 아니면은 뭐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 박물관에 가거나 이런 일들이 이분이 유능감을 증가시켜 준다는 걸 알았어요. 이러한 활동을 하면 할수록 우울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고통스러운 감정이 있을 때 우리는 회피하고 싶은 충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감정들을 회피하고 했을 때 이 감정이 이제 고통이 없어지지 않았으니까 한번 그 고통스러운 감정 속에 어떤 가치가 있나를 한번 보고요. 자,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을 위계를 이렇게 정해요. 처음부터 어려운 거 하면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겁니다.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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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자, 그때 내가 성공 경험을 하면서 목표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이 이렇게 줄어드는 재미를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활동을 할 때 몇 가지 어떤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가치에 기반한 활동을 찾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 활동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건강관리를 위해서 수영을 할래. 근데 수영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수영을 하기 전에 수영장이 주변에 있는지, 내가 수영복은 있는지, 수영복을 사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수영장에 등록할 만한 돈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활동을 나누는 겁니다. 쪼개서 간단한 활동부터 점점 복잡한 활동으로 나아가는 거죠. 전체 어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어썸의 AW는 알아차리기죠.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은 연습을 통해서 익숙해질 수 있고, 감정을 알아차리면 고통을 줄이는 첫 번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E는 익스포저, 노출입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면 그 감정의 고통을 잠시 견디고 고통의 대상을 마주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우리가 노출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specify objective value, 목적과 가치를 구체화하기. 이때 고통스러운 감정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어보고 그 안에 숨은 가치를 발견해내는 것. 자, 네 번째, move for excellence,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기. 네, 목적과 가치를 찾아낸 다음에는 그 목적과 가치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나씩 해보는 겁니다.